근데 꼭 동수까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나오더라고요. 성달 장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성달 장소. 네네네. 별표도 안 돼 있던데? 정말요? 남녀도 안 알려줘요? 남녀도 안 알려줘요. 남녀도 개인정보니까. 남녀가 진짜 개인정보인가 봐요. 난 몰랐어요. 법인 설립을 하는 단계에서 법무사님한테는 작업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법인이 설립하려면 일단 본점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번 주소까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든지 어디든지 상관은 없는데 지번 주소까지는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 변경되면 무조건 본점 이전이 돼버려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 이런 거는 상관없는 그것도 거예요? 본점 이전. 아, 정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전체가 내 본점이 나와 너무 행복하네요. 그냥 말만 해도.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본점 이전이 몇 층으로 가더라도 본점 이전이 아닌데 내가 1층으로 해놨다. 그러면 2층으로 가도 본점 이전. 101호였다. 201호 가면 본점 이전. 아, 이전이든 변경이든 어쨌든. 그때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가끔 어떤 호까지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가 바뀌어도 그러면 등기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유 오피스는 무조건 호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호수가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엄청 세분해도 뭐 A 다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 다시 뭐시기 이렇게 있는데 계약서하고 법인 설립했을 때 본점 주소하고 동일해야지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요. 근데 신경 많이 그 쓰죠. 계약서는 없어도 되잖아요. 계약서가 있어야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네,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아, 그러니까 등기할 때는 계약서는 없어도 되죠. 등기할 때는 계약서는 없어도 돼요. 주소만 있으면 정확한 주소만. 네. 사업자 등록할 때 이제 어차피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쭤보죠. 본인들이 가끔 가다가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창업하시고 법인 설립하실 때 이거는 안 하고 처음부터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자로 본인들이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블랭크라고 하죠. 채우기만 하면 이제 법인 설립이 싹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딱 그것만 하면 그냥 설립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후에는 하려고 하면 또 목적이나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있고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만 딱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하려면 또다시 다 변경해야 돼요. 정관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모든 절차를 또 다시 한번 다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굳이 법무사가 아니어도 세무사님한테 도움만 받았어도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세무사들도 법인 또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거의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세무사님은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법인을 워낙 많이 하시고 현물 출자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그거는 각각이 이제 하시는 업무들이 워낙 다르니까 어떤 세무사님 갑자기 근데 현물 출자는 왜 하는 거야? 라고 세무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응. 아, 정말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개인한테 필요한 부분은 또 있거든요. 그분한테 필요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싫어하는 거고 취향일 수는 있지만 그분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손님한테 필요한 건 또 말해주고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인데 하여튼 그래도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랑 무조건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건데 그대로 하세요는 좀 아닌 것 네, 같은데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취향하고 그거 손님한테 필요한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선택은 고객이. 그렇죠. 일단 알고 있는 게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선택지를 좀 여러 가지 하고 선택지를 줘야죠. 그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제 케이스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회사의 그 대표가 3명이고 이게 동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초기에는 법무사님이 이렇게 막 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중요하다던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동업을 할 때 주주 간의 계약서가 있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 간 계약서를 미리 해서 하면 투자만 같이 하면 주주 간 계약이 될 것이고 공동 경영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시 공동 경영에 대한 계약이 될 건데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공동대표가 있고 각자 대표가 있는데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이 법무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의 차이점은? 저는 다 해봤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무슨 단계입니까? 지금 법인이시죠? 네, 법인은 처음에 개업할 때는 공동대표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공동대표의 그 불편한 점이 꽤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같이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각자 대표는 말 그대로 각자 도장 날인해서 효력은 있는데 책임은 또 다 같이 져야 돼.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신뢰가 바탕이 좀 돼야 되는. 한 사람이 유효하게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각자 대표고 공동은 같이 해야 된다. 도장을 3개 갖고 와야지 3명이면. 근데 각자 대표는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대표라는 직함이 필요할 때 그렇게 고민하는 거고요.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굳이 대표라는 직함이 필요 없을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 또 고민하게 돼요. 굳이 대표 아니라 파트너 형태로 하든 대표를 하든 한 명이 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자가 좋을 것이고 이거 못 믿겠다. 초반에 각자로 하기 쉽진 않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뭔가 모르겠다.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등기로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공동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에 나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 공동이라고 안 돼 있으면 각자입니다. 이사가 한 명이면 그냥 대표이사라고 안 쓰고 그냥 이사 이렇게 하면 적히는 건가요? 등기에? 주식회사 하면 사내이사, 사내이사, 유한회사 하면 이사. 이사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대표이사가 굳이 있으면 대표이사 이렇게. 2명 이상이야지 대표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1명이면 무조건 사내이사고 2명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가 사내이사고 둘 다 사내이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무조건 주소가 등기돼 있어요. 집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대표이상 그래서 이사가도 주소 한 달 안에 그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2주 안에. 아, 2주예요? 네. 그래서 가끔 연예인분들 부동산 사면 그 사람 대표이사면 그 사람 집도 다 나오고 근데 꼭 동호수까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나오더라고요. 송달 장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성달 장소. 네네네. 별표도 안 돼 있던데. 옛날에는 그 주민번호 뒷번호 남녀 구별하는 1, 2가 나왔었잖아요. 요새는 그것도 다 X로 나와요. 아, 정말요? 남녀도 안 알려줘요? 남녀도 안 알려줘요. 주소는 다 나와요. 주소는 송달 장소라서. 남녀도 개인정보니까. 남녀가 진짜 개인정보인가 봐요. 난 몰랐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도 명세서 출원서에, 이거는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출원서에 발명자 주소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원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옛날에는 뭔가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가려지고, 원하면은 발명자들은 사실 특히 출원 많이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주소로 다 변경하거나 이제는 일부 주소만 나올 수 있도록 개인정보 좀 강화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우리도 만약에 뭐가 등기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최고한다라고 하잖아요. 할 때 그러면 이름밖에 없다고 하면 주소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사무실 주소만 돼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 근데 사실상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출원인들이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발명자들은 발명을 한 권리에 대한 주체적인 부분만 갖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뭐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보상받는 부분들은 회사랑 내규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고 소송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만약에 주소를 엉뚱한 걸 써놨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주소, 그리고 직장도 아니었던 주소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송달을 할 방법이 없어요.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요즘에 네이버로 공시 송달이 오더라고요. 저 제 거 출원을 했는데 제가 대리인인 건 서류를 잘 받고 있습니다만 제 본인 거 출원을 한 게 있거든요. 서류가 안 오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공시 송달하고 난리 났었어요. 온라인으로 바꿔놨는데도 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서류 받아가라 계속 하려면 좀 신기했습니다.